가장 비열하게 웃고 기분 좋게 웃는 건 이재명입니다. 입법으로 죄를 덮고 사법을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지연시키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그에게 보수의 자멸은요, 이재명에겐 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이건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 헌납하고 약조받은 거 있습니까? 이 쌍권, 이 국민의힘 지도부 하는 꼴하지, 이거 과간이죠. 그들부터 사퇴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만큼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이 쌍권이 지도부 사퇴를 하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국힘의 지도부가 미친 짓을 했죠. 그래서 단일화는 파탄 났고요. 명예를 짓밟힌 자들은 자폭극으로 막장 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나라를 바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끔찍한 나라를 준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모든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보수 적폐청산 난장 부렸죠. 이재명은 내란 청산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정말 암흑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말이죠. 국민의힘 지도부 이 미친 짓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불가합니다. 단일화에 대한 협상은요. 협상이 아닙니다. 의무였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김문수 대선 후보였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선포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승 카드라면서 윤심과 민심을 모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할 수 없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분노 포인트긴 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번 사태의 비극은요. 이 김문수 후보의 혼자만의 배신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배신을 기회로 이 지도부가 벌린 새벽의 반란이다라는 겁니다. 쿠데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충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상식을 벗어난 후보 강제 교체라는 자폭쇼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을 깨부순 새벽 쿠데타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부는 무슨 자격으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렸는가에 대한 물음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10일 새벽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모두 잠든 시간에 전대 미문의 결정을 내렸죠. 단일화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말이죠. 전날까지만 해도 무소속 신분이었던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의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국민의힘 정당 같지도 않은 이 정당이 정치적 도의와 명예를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당헌 제74조 2항을 들이댔지만요. 그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게다가 문제는 단지 후보 교체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새벽이냐라는 거죠. 왜 밀실에서냐는 거죠. 왜 아무도 납득 못하게 이 지랄을 하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아무 이해 못하는 이 선택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그냥 오롯이 당하는 겁니다. 국민의 상식이 무시가 됐고요. 보수 유권자들의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김문수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도부는 정정당당하게 김문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단일화 조건을 협의하고 설득하고 조율했었어야죠. 무릎이라도 꿇었어야죠. 진정성 없는 단식쇼가 아니라 말이죠. 그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후보 교체를 추진했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니들이 후보에 대한 교체를 원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벌인 일이 뭐냐라는 거죠. 왕관 씌워놓고 자정에 넘는 시간에 벗겨내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 씌운 왕자의 게임 아닙니까? 막장 시즌쇼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변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그 변절을 방패 삼아서 지금 자폭을 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정당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외쳤던 분이 먼저입니다. 그 후보 경선 중에서 단일화를 먼저 외쳤고 그 뒤에 이 단일화를 외쳐야지만 하는구나라고 해서 한동훈도 급하게, 홍준표 후보도 급하게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안 한 사람이 제 기억에는 안철수 정도인데요. 경선 전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것이 필승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을지문덕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그런데 경선 후에 단일화는 안 된다라면서 말을 뒤엎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이 분열이 일어났죠. 사실 그 단일화에 대한 말을 믿고 투표한 당원이 82%입니다. 그 순간 기만당한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분열의 조짐이 보였죠. 이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정당성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경선의 정통성까지 얻었죠. 그러나 그 명예는 책임 없는 말에서 시작됐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책임을 이 쌍권 지도부에게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쌍권 지도부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강제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도부와의 충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지도부가 잘못한 거죠. 정당성 있는 후보에 대한 예우를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니들이 가지는 꿍꿍이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고 명예를 지켜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도부 역시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됐고, 우리는 기득권이고 이 비주류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건 간단히 무시하면 돼.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변절을 방패 삼아가지고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플랜 B, 그러니까 즉 한덕수 후보의 추대 시나리오를 실행한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극도로 비겁했습니다. 설득도 없었고요. 협상도 없었고요.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 밀어붙이자. 11일까지 해라 마라 라면서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절박함 속에 지켜야 할 명예도 전략도 다 던져버리고 고고고만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없다고 하면서 한덕수가 확장력이 있어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지도부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냐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명예를 지키고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김문수의 법적 대응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는요, 이 법적 대응조차도 김문수의 자해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는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장 지도부 사퇴가 필요한 포인트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재명을 상대로 통합으로 어찌됐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지도부가 지금 다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일화 보수 통합을 위한 전략이었죠. 지금 한덕수는요, 김문수를 제거한 정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한덕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후보 자격이 보수 유권자들의 열광을 이끌 수 있을까? 지금 대선까지 20날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덕수로 가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찍을 거야. 그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과감한 승부를 던진 거다라는 거죠. 보수 유권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게 맞냐라는 거죠. 애초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덕수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면서 실질적인 보수의 얼굴로 떠올랐죠. 그래서 다들 한덕수가 이만큼 저만큼 하고 언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김문수라는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카드를 꺼내면서 한덕수가 이 국정 운영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폭발, 이재명을 깨부순다. 이게 무언의 약속으로 진행됐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후보에 대한 명예도 존중하면서 한덕수의 단일화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면 통합의 결과겠죠. 그런데 이 시작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제 파열음이 났던 건데,
여기서 지도부가 쫙 낚아채가지고 이 단일화의 실패는 김문수 때문이다. 완전 씌우고 그 다음에 김문수 몰아내고 한덕수를 강제로 왕관을 씌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가 단일화를 이룬다라고 해도 강제로 뭔가 강제성이 있죠. 그리고 강탈당한 자리에서 약탈적 승계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도부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권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가 완벽히 박살이 났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김문수의 지지층이 어떻겠습니까? 흩어질 거겠죠.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말이죠, 외연의 확장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짓밟은 자들은 보수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쌍권의 지도부,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를 해야 됩니다. 보수 분열에 웃는 거는요, 이재명이고요. 얻어먹는 이준석이고요. 다음을 기약하는 한동훈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단일화의 바탕은 김문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도부가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에 쫓겨 국민도 유권자도 절차도 완벽히 무시한 채 명예살인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 교체를 한 것입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김문수 후보에게 가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파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처분 걸고 법정투쟁 나서겠죠.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전과 중에서는요,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별은 진짜 아름다운 별이죠. 그 별 중에 강력한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퇴거불응.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 지도부가 보여준 이 불합리한 이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투쟁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법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에서 말이죠. 한덕수는 정통성 없는 후보라는 비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통령 후보 배출이죠. 여러분,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수는 다음 또는 대체를 생각하겠죠. 여기서 얻어 처먹는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도부가 우리는 단일화 했으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따르세요. 이재명한테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죠. 실제로 모든 책임을 유야 무야 뒀고 끝내려 하고 있는 게 지도부다라는 말입니다. 혼란의 틈을 비집고 진짜 승자들이 천천히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가장 비열하게 웃고 기분 좋게 웃는 건 이재명입니다. 입법으로 죄를 덮고 사법을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지연시키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그에게 보수의 자멸은요, 이재명에겐 축복입니다. 이재명의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335 모여서 하하호호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카톡 검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3인 이상 모여서 이재명 깐다 이러면 신고 들어가고 난장 부리고 괴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은 철저하게 부서질 겁니다. 그리고 얻어먹는 이준석 있죠. 뜨신 보수니 차가운 보수니 뭔 개혁의 보수니. 그러면서 이 보수 정권에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구역질 난다, 안 되겠다, 이준석 뽑자라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준석은 그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또 지분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까지 나올 필요는 없을 건데요. 일단 표를 흩어놓고 중도와 청년을 팔면서 다음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겠다라는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혼란이 말이죠. 이 이준석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꼰대 정당으로 몰아붙이는 서사, 이준석이 이미 준비하고 있죠. 이준석이 한겨레 등 좌파 진영에 나가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엄청나게 올려치기 하고 있습니다. 탄압을 받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꼰대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이제 지도부와 박살이 났으니까 요거 촉 얻어먹어서 입 털 수 있는 이제 거리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다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 더 이상 지금 현재 지도부, 기득권 지도부에 대해서는 당을 맡길 수 없다. 새로운 대안,
저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단일화의 실패, 보수의 괴멸, 지도부의 퇴진, 이 모든 결과 위에 다시 보수를 개혁하겠다라고 해단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보수를 새롭게 개혁한다라는 메시지를 걸고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시동 걸고 있습니다. 이 권선동의 지도부가 말이죠. 이 경선 과정에서 원래 이 정당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석 달 뒤에 이 1,000원의 당비를 3번 내야지만 진짜 당원으로 인정이 됐었는데요. 경선 기간 동안에 바로 입당하고 1,000원만 내면 당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요거를 지금 촉 물어가지고 한동훈이 이제 자신을 올려치기 해줄, 자신에게 한 표를 던져줄 세력들을 대거 입당시키는 거죠. 1억이면 10만 명 입당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등장할 겁니다. 보수 정당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그 폐허 위에 던져지는 기회를 촉 물겠죠. 한동훈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정권을 내주더라도 자기 정치의 명맥만 살리려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일화 파탄의 이 사태의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희생양이 됐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들러리가 됐고요. 보수 유권자는 실험실에 쥐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겠죠.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패배를 미끼 삼아 다음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내부의 야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피를 흘렸다. 사실 패배하고 나면 더 큰 피를 흘릴 거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겁니다. 쌍권 지도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명예롭지 못하게 이렇게 그 왕관을 강탈한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명예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쌍권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수 유권자로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절망인데요.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